네, 9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발표 결과부터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CPI 전년 대비로는 예측치가 3.2%였는데 3.6%였는데 실제가 3.7%로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7월에 3.2%보다는 좀 반등한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0.6%가 예측됐었는데 0.6% 수준으로 나왔고 예측치에는 부합하게 나왔지만 전달 7월에 0.2%와 비교했을 때는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인플레이션, 이 잔불 정리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 것 같다가 지금 한 방 올라갔죠.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월이 4.7%였고 예측치가 4.3이었는데 실제가 지금 4.3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유가, 식료품 빼고 코어를 봤을 때는 4.3으로 나왔고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0.2%로 예측이 됐었는데 0.3%로 소폭 반등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7월에 0.2, 지금 0.4, 0.2, 0.2, 0.3 좀 완화되는 것 같다가 지금 올랐죠. 지금 이게 아무래도 유가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서 9월 CPI는 보남 안 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지금 상당히 모호하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CPI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상승한 CPI 전년 대비 소폭 빠졌지만 코어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소폭 상승한 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도 거의 26,000달러 부근에서 털기하고 있죠. 털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데이터가 애매하게 나와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잔불 정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유가 상황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9월 CPI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하여 이제 연준의 FOMC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일단은 9월은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91%대로 우세합니다. 그런데 11월로 가면 이게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동결 가능성 9월에도 동결하고 11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은 56% 수준이고 11월에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은 40% 수준,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은 3.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얼추 지금 5대5 상황이잖아요. 얼추. 물론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9월과 대비했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 코어 CPI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여전히 4%대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6, 7%대에 자리하던 게 4.3%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4.3%대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가 2%인데 여전히 목표 대비 2배 이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한 1년 반에 걸쳐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왔는데 이 어떤 통화 정책에서 정책적인 효과가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데는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 시간차가 있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한 1년 반 때려 박았으니까 조금 더 보겠다라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선 조금 더 보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9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한번 때려잡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면, 과거 폴 볼커 같은 그런 스탠스를 견제했다라면 9월에도 인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의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9월에 한 텀 쉬고, 경제 충격이 있으니까 한 텀 쉬고 대신 데이터 나오는 걸 보고 11월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월 2달 정도 지금 시간을 보고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를 바라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유가 상황이죠. 유가 상황. 그래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CPI보다 연준이 더 주목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가 개인 소비 지출 PC인데, PCE 중에서도 근원 소비 지출, 이게 지금 여전히 7월 같은 경우에 4.2%. 이거 진짜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9월 29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9월 29일 밤 9시 반. 아마 한국은 추석 연휴겠죠. 추석 연휴인데 9월 마지막 장날 이게 지금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그 데이터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게
PC, 그 중에서도 근원 코어 PC가 될 건데 드라마틱하게 이게 갑자기 쭉 빠지진 않을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월 PC가 발표되는 숫자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와, 연준이 그 쌩 난리를 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나마 조금 빠졌던 게 올해 중반, 이게 조금 그 작년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거치면서 초부터 좀 빠지는 추세가 나왔던 거는 유가 상황이 좀 안정화됐던 게 영향을 미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최근 석 달 동안 오른 것만 봐도 이 오름세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 됐던 결과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이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짙어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 CPI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CPI보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PC가 훨씬 더 중요한데 PCE 상황도 간단치가 않다. 간단치가 않고 이번에 지금 PCI가 나온 거, 또 내일 이제 PPI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보면 대충 이제 방향성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는 간단치가 않아요. 무엇보다 유가 상황이 지금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만 하더라도 92달러 돌파했거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88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미 2022년 11월,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상황,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한 달 상황을 놓고 보면 와, 이 오름세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에 71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석 달 만에 92달러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브렌트유가 3개월 동안 28.1%가 오른 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24.4%, 두바이유도 21.5%가 오른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이 감산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밝힌 게 시장에서는 이 공급 충격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말 되면 유가 100달러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연말까지도 아니고 한 9월, 10월 사이에 100달러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오름세를 보면 요 정도 기울기가 유지가 되면 금방 100달러 돌파하겠죠. 지금 그만큼 간단치가 않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제조품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PPI 인상, CPI 인상, PCE 인상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준은 뭘 한다? 금리 인상. 그 이유는 뭐가 된다? 고금리 상황 장기화. 우리는 뭐가 된다? 마음이 아프다.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고, 에드워드 모야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더 타이트할 거라는 이 오펙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유가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이 130만 배럴 규모 감산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석 달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 충격에 대한 여파, 이건 당장 지금 오늘 주유하러 가신 분들 최근에 느끼실 거예요. 저도 엊그제 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우리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인데다가 이게 당장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치가 않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다행인 거는 26,000달러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엔 동결될 것 같다. 그런데 11월에는 인상이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9월 대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약간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양갈래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래로 끌어당기고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맞서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에는 금리 동결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석을,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아직 CPI 발표가 나온 지 지금 20분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9시 반에 데이터가 나왔고 9시 52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9월의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떤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비트코인이 그나마 26,100달러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 중반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뉴욕 증시 장 중반을 거치면서 분위기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조금 내일 아침 상황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조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향해주고 있는 거는 나름의 시장 내적으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들어와 줬기 때문이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거. 이게 지금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거든요. 결국에는 블랙록도 들어가고 피델리티도 들어가고 비트와이즈도 들어가고 바네크도 들어가고 줄줄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만 안 들어갈 수 없잖아, 뭐 이런 심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고 굉장히 큰 시그널이고 굉장한 의미부여가 되기 때문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요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또 들어와 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비트코인 자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더 이번 비트코인 반등의 어떤 배경을 짚었는데, 거래소 보유 물량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거래소에서 보유 물량이 이탈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지금 거래소에서 유출된 게 20만 개 이상이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0.1 BTC 이상 지갑수가 1200만 개, 역대 최고치. 비트코인이 지금 상반기에 급격하게 반등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조정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비트코인 개미들, 우리 같은 개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1 BTC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갑수가 1200만 개를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다. 이게 또 의미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니까 숏 포지션이 확 청산이 돼서, 이거야 뭐 당연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9월 방향성이 아직 어떻게 정리가 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내일 PPI가 나오면 한 번 더 방향성이 나올 거고, 진짜 이제 딱 궁극적으로 11월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고하게 조금 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9월 29일 밤이 될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특히 코어 PCE 상황을 보면 11월에 어떻게 연준이 대응할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게리 겐슬러, 우리 쭈꾸미 대가리가 이번에 어제 그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이 뉘앙스가 되게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뭐 검토해야 될 게 많이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 건의 현물 ETF 승인 신청서가 지금 제출이 됐고, 이걸 검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SEC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멘트를 가지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은 2021년 한 10월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직전에 게리 겐슬러가 공식 석상에서, 그때는 의회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비트코인 선물 ETF 언제 출시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비슷한 톤인데 좀 더 강했죠.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고 직원들의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겐슬러가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 곧 승인되는구나. 이러면서 진짜 실제로 며칠 있다 승인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것도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직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간 책임 소재를 퉁치면서 톤 자체가 좀 낮아진 거잖아요. 최근까지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 치고는 뭔가 지금 기가 좀 죽었죠. 특히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어쨌든 패소를 했으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톤을 낮춘 걸 수도 있고, 공격적인 톤을 낮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뉘앙스를 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뉘앙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뉘앙스를 던져줘서 겐슬러가 이렇게 멘트를 한 것도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반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이 사람 뭐 경제학자로서는 그 알리안츠 출신의 굉장히 좀 유명세가 있죠. 개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CNBC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경제가 생태계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나는 이런 성숙 과정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론 이 질문은 그거였어요. 블랙록 등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 난 이런 성숙의 과정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갈래가 딱 터질 계기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그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연내에 나와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파이널 데드라인이 지금 내년 3월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3월에 딱 나와주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딱 와주고 내년 빠르면 이제 6월 아니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3박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그 직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입하게 된다라면 3박자가 이제 맞춰지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건 유동성 주입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미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이전 반감기 때 대비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강세론자 입장에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쪽은 긍정적인 여건들이 내년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막 흔들리고 있는데 너무 이런 거에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1년에 아이폰 4S를 살 때는 비트코인이 162개가 필요했는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아이폰 6는 1.65개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뭐 2019년에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0.068개만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가 되는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0.031개만 있으면은 이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의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비트코인의 등장 의미부터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지금 뭐 CPI 좀 애매하게 나왔고 PPI 봐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PC 특히 코어 PC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9월 29일이에요. 어쩌면 9월 29일이 추석 연휴인데 라이브를 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나와 줄 거예요. 그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PC까지 보게 되면 11월 금리 결정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꽤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